자, 초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뭐예요? 호일러의 법칙. 이것만큼은 제대로 배우고 가셔야 돼요. 세상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신다는 분들이 호일러의 법칙도 몰라요. 참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뛰어들어가고 는 똑같아요. 무기도 없이. 이 호일러의 법칙을 우리가 다른 말로 ABC 법칙이라고 해요. ABC. 하버드 대학교에 호일러 교수님이 최초로 이거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해요. 호일러의 법칙. 제가 다른 말로 ABC 법칙이라고도 했죠? 이거는 뭐냐면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3자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제3자. 객관적인 3자. 객관적인 3자. 근데 그 3자가 전문성이 있는 제3자. 전문성을 갖춘 제3자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너무 가까운 사람이 전달을 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들릴까요? 주관적으로 들릴까요? 주관적으로 들리겠죠? 주관적으로 들린 겁니다. 예수님하고 부처님도 본인 고향에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본인 고향에서는 안 됐어요. 아셨죠? 본인 고향에서는 안 됐어요. 저도 여기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사장님들이 저를 막 대단하다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 친구들 만나서 고향 친구들 만나니까 하나도 안 되더라. 하나도 안 되더라. 내가 커피 마시면서 좀 설명 좀 해보려고 했는데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됐어, 그만해, 알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가까운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심지어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전달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전달하는 게 나을까요? 좀 전문성을 갖춘 제3자한테 듣게끔 하는 게 나을까요? 그게 더 나아요. 차라리.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전달하면 그날은 무조건 부부싸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날은 무조건 부부싸움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다. 이게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왜 ABC 법칙이라고 하냐면 일단은 이 세 명의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이분은 소개자. 오늘 누구를 부르신 분이죠? 소개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브릿지 다리. 브릿지 다리 할 때 이 B자예요. 줄여서.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하는 강사 또는 스폰서일 수 있겠죠? 오늘 설명하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어드바이저. 그래서 A. 그 다음에 C는 오늘 초대자. 고객. 그걸 우리가 고객을 커스터머라고 하죠? 줄여서 C.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BC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A가 해야 될 역할, B가 해야 될 역할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먼저 이 소개자가 오늘 오시는 초대자 고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돼요? 어느 스폰서나 강사, 설명자를 최대한 프로모션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C가 이 A의 설명 강의를 집중력 있게 들어요. 집중력 있게. 정말 어려운 시간을 빼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구나. 그쵸? 얼마나 그분이 집중력 있게 듣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B가 이 오늘 소개하신 분이 A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C 오늘 오시는 분에 대한 정보, 인폼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저는 제 후원을 받으려면 정말 인폼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인폼만 정확하게 정보만 제대로 와도 확률이 무진장 있습니다. 왜? 저는 맞춤형이라고 제가 했죠. 내가 맞춤형이라고 했죠? 맞춤형. 제가 이번에 S사 블루다이몬드 상 오셨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도 안 막혔는데 한 번에 첫날 컨택이 됐어요. 참, 그분은요 키가 1m 70이 넘어 여성분인데 근데다가 아주 미모도 잘 맞췄어. 그죠? 근데다 보니까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은 평소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칭찬받고 대접을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대 사람들로부터.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자신감이나 도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내가 그분이 왔을 때 똑같이 내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분한테 막 대단하다고 하면 그분은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되면은 이게 잘 안 들어와. 머리에 안 들어오고 가슴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 있고요. 근데 어떤 말든 상관도 않고 내 길을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저분이 딱 그럴 때도 내가 올 때는 나의 이 정도의 미모에 이거면 누구나 다 현관 앞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현관 앞에서 대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이거 뭐야? 약간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책상 앞에까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일 봤어요. 그리고 앞에서 앉으려고 할 때 오셨냐고 그냥 다 악수하고.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약간은 거칠게, 거기다 어떨 때는 부드럽게, 거기다 양온, 강약을 넣어서, 그리고 어쩔 때는 좀 살살 기분 나쁘게도 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막 반말도 막 썼어요. 막 반말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일상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이게 복잡해, 안 복잡해요? 복잡함 속에서 약간의 틈이 보이길래 기승전결로 잽싸게 지구의 무한경쟁력을 쫙 넣어줬어요. 아셨죠? 하여간 이거는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하여간 그럼 내가 이렇게 프로가 구사를 하려면 나한테 인폼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인폼을 정확하게 줘야 돼, 안 줘야 돼? 인폼을 줘야 내가 정확하게 전략을 구사해서 그분을 만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어떻게 되고, 성별은 뭐고,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몇 년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요. 재정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겠죠? 맞춤형으로. 그래서 반드시 B는 A에게 C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인폼을. 그래야 확률이 높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최대한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만 최선을 다하면 돼.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만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건 하늘에 맡기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거죠, 이게. 그리고 나서 A는 C에게 전문성도 있고 열정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전문성도 살아있고 열정도 살아있고 확신에 넘치는 강의를 해줘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ABC 법칙, 호일리 법칙이라고 하죠. 소개자 B, 이 브리치 역할을 하는 소개자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오늘 오신 C, 고객, 초대자에게 A에 대한 프로모션 하라 했죠? 오늘 강사나 스폰서에 대해서 최대한 프로모션 하라 했죠? 그 다음에 미팅 전에 미리 A에게, 이 A, 설명하는 분에게 C에 대한 정보를 주라고 했죠? 정보를 줄 때 말로 해야 될까요? 글로 써서 보내줘야 돼요. 글로 써서. 말로 해줘봤자, 저는 있잖아요. 인폼을 주면 보내줬을 때 한 번 더 보고, 미팅 10분 전에 꼭 다시 제가 보거든요. 미팅 10분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 그 인폼을 반복해서 내가 3번, 5번 더 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보다는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글로 써서 넣어주면 좋아요. 넣어주고, 소개 시 A를 정중하게 소개하고, 자리 배치 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자는 좀 딱 누가 봐도 2개의 의자는 평범해 보이고 의자 하나가 아주 좀 약간 그 럭셔리해. 그러면은 오늘 오신 분이 그 럭셔리 의자에 앉아야 돼요? 설명하시는 분이 럭셔리 의자에 앉아야 돼요? 일단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럭셔리 의자에 앉아버리면 그날 끝난 겁니다. 이거 망한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럭셔리한 의자에는 오늘 설명하시는 분이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설명하는 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대단한 분이라고 프로모션 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창문은 안 바라보는 게 좋아요. 현관문이나
창문은 등지는 게 좋아요. 자꾸 누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거나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자리 배치에 유의하시고, 자, 이석 잡담 질문 답변 전화 금지. 그렇게 어렵게 초대해가지고 바보처럼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소개자가 막 전화를 바로 왔다 갔다 하고 자리를 막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래버리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초대자는 오늘 처음 오신 분 옆자리에 딱 앉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자리를 지켜주고 오늘 오신 분보다 더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진짜 열심히. 그래야만 확률이 계속 올라가요. 확률이 50%에서 70%, 80%, 90% 막 이렇게 마구마구 올라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확률을 지금 계속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률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종일관. 전화도 무음으로 해놔야 되겠죠? 끝나고 전화해주면 되잖아요. 끝나고. 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절대 이석 잡담 질문 답변 전화 금지. 방금 했던 것처럼 질문이나 답변도 끝나고 나서 하시면 돼요. 자, A의 설명 시 호응하며 열심히 듣는다. B가 더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했죠? 더 호응도 많이 하고 C의 필기 도구까지 준비해 준다. 옛날에 우리가 90년대에는 모든 게 인쇄물이 별로 없었어. 그리고 복사기가 너무 비싸. 그때는 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모든 인쇄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자생존이라고 해서 다 적으라고 했어. 근데 지금은 인쇄물이 흔하죠. 인쇄물이 지금 흔하잖아요. 지금은 적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적으면 안 돼요. 가끔 보면 90년대에 교육받아가지고 그게 고정관념 틀이 딱 잡혀가지고 다 초대하면 본인은 제대로 한다고 해서 필기 도구를 주고 2명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반 동안 적고만 있어요. 얼굴 한 번은 못 쳐다봐. 완전히 사람 가장 힘든 게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하면 힘든 줄 몰라요. 강사는. 근데 계속 이쪽 있잖아요. 이 정수리만 보고 강의하면 지쳐버립니다. 한 30분 하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저는 그렇거든요.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옛날에 모든 인쇄 용지도 없고 복사비도 한 장 복사하는데 그때 굉장히 비쌌어요. 막 100원씩 주고 그래. 그 당시가. 그럴 때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런 필기도구를 왜 주느냐? 필기도구를 주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시간 반을 듣다가 궁금한 점만 적으라고. 아셨죠? 궁금한 점을 안 적어 놓으면 끝나고 또 잊어버려요. 본인이. 그러면 그 질문을 풀어주면 그건 100% 사업을 하는데. 아셨나요? 거기다 궁금증을 적었다는 건 들어보니까 다 좋아. 다 좋네. 다 괜찮아. 그런데 확인해야 될 걸 적은 거거든요. 미신쩍은 걸. 근데 이것만 풀어주면 사업 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필기도구를 주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절대 90년대 그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B가 해야 될 역할. 자, 그 다음에 설명자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견디. 당연히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내가 실전에서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꼭 선행돼야 될 게 100번 듣고 100번 해보라고 했죠? 100번 듣고 100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100번 해볼 때 제가 연습용 데리고 하라고 했잖아요. 연습용 누구? 부모님, 미성년자. 그 다음에 하나도 마인드가 안 좋아가지고 사업해도 그냥 말릴 만한 사람들. 아니면 인형이 됐든 간에 애완동물. 다양하죠? 아니면 그냥 혼자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겸비해야 돼요. 복장, 자세, 말씨, 태도, 올바른 매너 등을 갖춘다. 누가 봐도 딱 전문가의 포스가 나와요. 리더의 자세, 전문가의 포스. 좀 멋있다. 딱 그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강의 후 보충 설명과 Q&A는 따로 갖는다. 당연히 1시간 반 다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은 따로 가져야 돼요. 질의응답 시간.
애프터 미팅 하죠. 우리 1시간 반 강의 듣고. 애프터 미팅에서 진짜 중요한 게 질의응답이에요. Q&A. 이거를 이 사람이 질문할까 말까 질문할 내용이 있는데도 대부분이 안 합니다. 이걸 안 해. 이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어떻게 나는 살살 이렇게 분위기 만들고 긁어가지고 안에 있는 걸 꺼내서 질문하게끔 만들죠. 그 질문만 시원하게 해결해주면 갑자기 마음이 환해져요. 밝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 설명과 Q&A 따로 갖고요. C가 집중하지 않아. 자, 이분이 열심히 강의하는데 이분이 잘 집중은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만들어진 시간이니까 C가 안 듣더라도 B라도 들으라고. 아셨죠? B라도 들으라고 B 보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B 보고 열심히 하면 일거양거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자, C는 막 졸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누가 봐도 뭐 거의 진짜 잘 안 들어. 그러면 나는 B를 보고 있죠? 뭐가 좋냐? 일단은 C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B예요. C보다 중요한 사람은 B 맞죠? 예, 그렇잖아요? C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B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가 더 아직은 좀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번 기회에 C가 열심히 안 들으면 저는 약간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 B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섞어서 해줘요. 그 시간대. 그러면 내 이 시간이 너무 안 아깝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간이 끝나고 막 B가 바뀌어요. 막. 이 B가 혈청이 끌어올라가지고 막 B가 그렇죠. 그러면 훨씬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거죠. 이미 이제 본전 이상 한 겁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또 1시간 반을 어차피 해야 될 설명을 쫙 했는데 C가 졸리다가 마지막에 10분 듣고 비전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10분을 듣고. 제가 저 확률 게임이라고 했죠? 이게 포커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최대한 확률을 높인 사람이 돈을 다 따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운이라는 것은 복골복이야. 운이라는 거. 결국은 실력자가 다 돈을 따게 돼 있어요. 실력자가 다 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실력자는 왜 돈을 다 따는 거예요? 최대한 확률 높은 쪽에다 확률 높이거든. 계속 확률 높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 사업도 똑같다니까요. 최대한 확률을 높이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라. 아셨죠? 가장 정말 최악.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다 무시해. 호일의 법칙도 몰라. 인폼도 안 줘. 엉망으로 초대해놓고 이분이 거절하니까 이분만 그냥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제 인연 끊자면 이분이. 정말 그런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진짜 아주 피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 후 B에 대한 프로모션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A가 C한테 설명을 했죠. 1시간 반 강의가 다 끝났죠. 그렇잖아요? 1시간 반 다 강의가 끝났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테이블에서 이루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C에게 이 A는 이 B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줘야 돼요. 이제 반대로. B가 A 프로모션 해줬죠? C한테. 이번엔 A가 C한테 B 프로모션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할 것 같아. 물론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B가 초대했죠. 그러면 내가 B에 대해서 최대한 프로모션 해주면 마지막 A가 2% 결단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결단해. 이분이 내가 아는 이분하고 틀리구나. 이분이 이렇게 대단하시는구나. 그래, 그럼 이분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그래, 사람도 잘 만난 것 같다. 다 거기까지 인연을 맺어주는 거야. 인연. 그리고 최고죠. 항상 B까지. 근데 이 B에 대한 프로모션을 보면 꼭 빼먹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거나. 빼먹거나 안 하면은 이분 오신 분이 남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남 좋은 일. 또 예전에 나한테 직급을 전달했던 분이 있었지. 맞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괜히 사업 설명이 여기서 하고 딴 데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B에 대한 프로모션을 최대한 해주고 나와 B가 굉장히 각별하다. 당신이 B만 선택한다면 나는 정말 B를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 클로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거를 이제 달달 외워버려야 되겠죠. 달달 외워가지고 이대로 하면 확률이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높아진다. 자, 그래서 거절을 즐기면 성공하는 지름길, 거절을 피하면 실패로 가는 지름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를 많이 하다 보면 거절을 많이 당해요. 자, 내가 전화로 초대하든 만나서 초대하든 다 와요?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2명한테 전달하면 1명만 와도 많이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에서 거절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상대가 딱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 알아버려.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거절도 주고 상처까지 줘버려. 그러면 거기에서 상처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걸 즐기셔야 돼요?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결국은 이것도 확률 게임이에요. 10명한테 전달했더니 2명이 초대가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명한테 초대하면 20명이 올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모든 게 전문가는 확률을 중요시해요. 확률 아셨죠? 예, 전문가라고 해서 거절 안 당할까요? 당연히 거절 당하죠. 해서 우리는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면 눈높이 대화. 아까 눈높이 대화가 경청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이야기를 아주 열심히 들어줘야 되겠죠?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긴박함을 조성하는 것이며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자세. 진실되고 예의 바른 자세. 저는요, 그 초대하러 가거나 후원을 가면 아주 선한 사람으로 제가 얼굴을 다 조절해요, 그냥. 거울 앞에서. 누가 봐도 참 선하다, 착하다. 저 사람 인상이 좋다. 아셨죠?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발라요. 아까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일단 호감이라는 호감을 최대한 주는 이유는 뭐냐면 확률을 높이려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확률을 높이려고. 아셨죠? 이게 우리가 지금 취미생활의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겉과 속이 똑같아졌어요. 겉과 속. 늘 친절하려고 하고 늘 예의 바르려고 하고 늘 인상 좋으려고 했더니 막 내 마음이 내 마인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셨나요?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야, 그게 참 정말 그 습관이라든지 자세를 계속 반복했더니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지는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